문틈 사이로 스미는 숨이 먼저 들렸습니다.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돌아가실 거야. 이어진 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그래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칼날 같은 한 줄 이미 진명이도 다 바꿨는데 돌아가시면 상속도 없어. 다 우리 거야. 그날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속 한 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4월 12일 새벽 1시 40분. 화장실 불빛이 타일 위에 얇게 번졌고 나는 문틀의 등을 붙인 채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막아버리면 방금 들은 말이 더 또렷한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밤은 길었고 나는 이불 위에 앉아 호흡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동안 고맙게 들리던 말이 그 새벽엔 낯선 쇠사슬처럼 귀에 걸렸습니다. 이 밤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답은 단순했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다. 버틴다. 기록한다. 4월 12일 아침 6시 반. 살얼음 같은 햇살이 거실 바닥을 스쳤습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랍에서 약통을 꺼냈지만 뚜껑은 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는 차갑고 매끈한 감촉만이 남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주전자의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 단계, 어젯밤 그 단어가 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이 말한 마지막은 대체 무엇일까?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문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아침 9시 1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숙자 고객님, 자동이체가 실패했습니다. 은행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안내 멘트 뒤에 짧은 숨이 걸렸습니다. 나는 장부를 펼치고 연필을 세웠습니다. 2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남은 건 50만 원. 병원비와 생활비를 싹 더해도 닿지 않는 간극. 거래 내역은 질서정연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300만, 500만, 700만, 그리고 1200만. 이건 누군가의 손길이다. 대리인 출금입니다. 강미선 님이 위임장을, 그 이름이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주전자가 넘칠 듯 소리를 키웠습니다. 귀가 웅궁거렸습니다. 나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오늘 내 계좌의 문을 내가 연다. 오전 10시 15분 인근 지점 창구. 은행 홀에 낮은 웅성거림과 번호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 CCTV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말끔한 코트 차림의 미선, 그리고 옆에 선 낯선 남자.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머릿속 오래된 가계도가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미선에게는 남동생이 없다. 화면 속 남자의 입술이 미선의 귓가에 바짝부터 짧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도장을 찍으세요. 그런 문장이 보이는 듯 했거든요. 비디오의 시간 표시는 4월 10일 오후 2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스쳤습니다. 현금을 건네는 손 접수대 위 도장 붉은 잉크에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번진 원. 나는 난간을 짚었습니다. 괜찮다. 아직 끝이 아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허리를 스쳤습니다. 골목의 셔터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김여사 반찬가게 앞에서 미역국 냄새가 둥글게 퍼졌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신발장 위 약봉지가 햇빛을 받아 얇게 반짝였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라벨, 같은 색. 그런데 아주 조금 빛의 결이 달랐습니다. 비닐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먹지 않는다. 나는 마음속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점심 무렵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고 눈 밑엔 얕은 그늘.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나는 미소를 그렸습니다. 아니다. 네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 무쳤다. 김이 오르는 그 사이로 오래전의 진수가 겹쳐졌습니다. 내 무릎 위에서 낮잠을 자던 천손에 쥐어주던 작은 과자. 그리고 어젯밤에 한 문장 다 우리 거야. 숟가락 끝에서 국물이 조금 흘렀고 나는 재빨리 닦았습니다. 지금은 묻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가 기울 무렵 부엌으로 들어온 미선은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엔 소화 잘 되는 걸로 해드릴게요. 야근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약통으로 향할 때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미선은 내 표정을 확인하듯 얇게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 바깥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집의 벽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듣고 있을지 모른다. 밤이 다시 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선명해졌습니다. 침대맡 스탠드를 끄고 나는 이불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글씨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첫째 오늘 약 복용 중지. 둘째 내일 오전 은행 기록 재확인 및 지점장 면담. 셋째 증거 음성 영상 문서. 펜 끝이 종이를 긁고 나서야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만약 내가 어젯밤 문틈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얇아졌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묘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 작은 원 하나에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쉽게 눌릴 수 있는가. 그들의 말대로라면 마지막 단계는 약 한 알의 무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 단계는 다릅니다. 내일 아침 나는 내 이름의 궤적을 하나씩 되짚을 것이다. 은행 지점장과 면담을 잡고 CCTV 열람 기록을 발급받고 인출 전표와 대리인 서류의 원본을 확인한다. 위임장의 인형 인감 증명서에 미세한 점 서명, 회계 흔들림 나는 그것들을 내 손으로 적어둘 것이다. 침대맡 약통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뚜껑을 비스듬히 열었다. 다시 닫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남는다. 내일 나는 확인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잡는다. 이 순서를 마음에 새기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밤을 잘라냈습니다. 도장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도장은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4월 12일 오후 3시 등기소 민원원 창구 앞에 섰습니다. 대기표의 숫자가 천천히 바뀌는 동안 나는 손바닥 안도장의 나무결을 문지르며 내 이름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서류 묶음이 건너왔습니다.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여는 한 달 전 3월 10일 오후 2시 20분에 접수됐습니다.
본인과 젊은 여성 한 분이 동행하셨고요. 따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님.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서명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글자의 골격은 비슷했지만 회기 끝이 내 버릇과 달랐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닫히지 않았고 마지막 점이 늘어지듯 번져 있었습니다. 도장의 원도 어딘가 흐렸습니다. 직접 오셨다고 기록돼 있네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접수 당시의 출입 기록과 창구 카메라 열람이 가능할까요? 직원은 절차를 설명했고 신청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을 때 이상하게도 손이 덜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면 끝까지 오늘 나는 그 사실만을 붙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로비가 북적였고 나는 창구 옆 모니터로 짧은 클립 몇 개를 열람했습니다. 낮은 화면 속 단발머리의 중년 여성이 내 나이 또래의 그림자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젊은 여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둥근 얼굴 진한 화장 얇게 붙은 미소. 아무 말도 없는 영상이었지만 나는 이미 충분히 들은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고 연습된 손놀림이었고 내 삶을 비집고 들어온 낯선 얼굴들의 합창이었습니다. 4월 12일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은 옅은 자주색으로 기울었고 내 발걸음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벽시계가 또렷하게 울렸고 식탁 위에는 미선이 차려둔 반찬들이 단정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야근 식후에 바로 드실게요. 그 말은 오래전에 내가 믿었던 다정함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젓가락을 들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올 때까지 나는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버틴다. 그리고 기록한다. 다짐은 밤마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4월 13일 오전 9시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역추적 전화가 왔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3주 전 접수 수익자는 강미선님. 나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원은 절차를 읊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록된 연락처 확인 그리고 녹취. 그 녹취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몇 분 뒤 익숙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흘렀습니다. 억양은 닮아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 몸의 오래된 리듬을 모방했을 뿐 내 세월의 골격을 모방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잘 챙겨주니 나중을 위해 수익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통화 사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의 세부 로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낡은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등기소 보험. 서로 다른 문들이 한 손의 문고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 나는 이제 대강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고리만 남았습니다. 약. 작은 원 하나의 무게.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말했고 나는 마지막 다짐을 세웠습니다. 점심 무렵 진수가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등기소. 내 대답에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로요? 내 이름을 보러. 아주 짧은 대화는 그날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진수야, 혹시 네가 모르는 사람과 은행에 간 적이 있니? 그는 고개를 저었고 무엇인가를 삼키는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들리는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내내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얇은 공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를 썼습니다. 4월 12일 은행 CCTV 열람, 4월 12일 등기소 영상 확인 신청, 4월 13일 보험 녹취 사본 요청, 그 아래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미선 노트북을 급히 닫던 날 새벽 5시. 약 봉지의 비닐 결이 낯설m. 집 현관 앞 발소리. 기록은 내 편이었습니다. 말은 변하지만 기록은 덜 변합니다. 해질 무렵 전화기.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미선. 어머님 저녁엔 미역국 다시 끓일게요. 심장에 좋아요. 그리고 약은 항상. 나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다정함은 칼보다 얇을 때가 있습니다. 얇을수록 깊게 베입니다. 그 말의 경계를 나는 이제 알고 싶었습니다. 그 경계를 지나면 무엇이 있는지, 누구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지. 밤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결심이 선명해졌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간다. 내 이름의 몸을 먼저 지켜야 한다. 약을 먹지 않은 지 이틀, 아직 늦지 않았다. 독은 냄새가 없지만 기록은 냄새가 난다. 의무 기록, 약물 분석 처방 이력. 내 몸에서 시작해 그들의 계획을 내 몸으로 반박할 것이다. 혹시라도 내 혈액에서 이상이 발견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 일은 더 이상 가족의 다툼이 아니라 법의 영역이 된다.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살인 예비. 단어들을 조용히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소리였습니다. 잠들기 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사주었던 얇은 반지 하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반지는 손가락에서 조금 헐거웠습니다. 세월이 살을 덜어갔고 슬픔이 뼈의 모서리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겠죠. 나는 반지를 끼고 거울을 잠깐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을 건너면 내일이 온다. 내일을 건너면 진실이 온다. 그 진실이 누구를 겨누든 나는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약통을 들었습니다. 약의 표면은 매끈했고 라벨의 글자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표면을 믿지 않습니다. 라벨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의 감각과 내가 적어둔 날짜들을 믿습니다. 모두가 말의 옷을 갈아입을 때도 날짜는 옷을 갈아입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혈연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품에 안아 키웠던 아이. 이제는 법정에서 서류와 증거로 말을 하는 청년. 내일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면 이 이야기는 새로운 문을 엽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속으로만 을조리지도 않습니다. 숨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타인이 되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먼 타인이 다시 가까운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 길의 시작은 대개 한 통의 전화입니다. 혼자가 아닌 순간부터 사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월 13일 오전 9시 40분. 휴대전화 화면에 저장된 이름 하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호야, 이모야. 반대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는 정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끊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 호흡의 속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정고 30분. 유리벽 너머로 봄 햇살이 번졌고 영호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이모.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등기소 보험까지 모두 일정이 맞물려 있어. 그는 메모장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10일, 4월 12일, 4월 13일. 지금부터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몸과 기록. 이모의 몸은 병원에서 기록은 우리가 모으는 겁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약은 더 이상 드시지 말고 봉투와 병을 각각 날짜 시간과 함께 밀봉해 두세요.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 간 신장 수치 그리고 가능한 독성 스크리닝을 요청하시고요. 결과지 원본과 시료 채취 시간도 받아두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는 단어를 골라 또박또박 말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살인 예비. 아직은 예비 단계에서 멈추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대화 녹음 약 바꿔치기 장면, 재산 이동 경로. 하나라도 빠지면 흔들릴 수 있어요. 혼자 하기엔 벅차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믿을 만한 분을 연결할게요. 그날 오후 3시 영호는 중년의 남자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김탐정님, 가정범죄 금융사기 쪽을 오래 다뤘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일 요즘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이 있어요. 이모님 댁 구조를 보며 설치 위치를 정하죠. 우리는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4월 13일 오후 4시 15분. 거실과 안방을 둘러본 김탐정이 조용히 말했다. 약통은 어디에 두시나요? 나는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는 작은 상자를 열어 동전만한 크기의 장치를 꺼냈습니다. 영상이 선명해야 합니다. 손의 움직임, 약의 위치 교체 직후에 정리 습관까지 담아야 해요. 카메라는 서랍 맞은편 옷장 모서리 안쪽에 붙었습니다. 녹음은 따로. 영호가 엄지 손톱만 언림한 기기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예상되는 문장만 잡혀도 좋아요. 나는 그 작은 무게를 손바닥에서 한동안 굴렸다가 조심스레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탐정이 말했다. 이모님이 말씀하신 동생이라는 남자. 실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없는 인물이라면 신용정보나 출입기록 차량 번호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등기소 일시와 은행 인출 일시 사이의 동선. CCTV 연계가 되면 함께 움직인 장면을 연결할 수 있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나는 미소를 지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괜찮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문장 몇 개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먹지 않는다. 내일은 병원. 그리고 곧 현장. 4월 14일 오전 9시 15분. 구립병원 내과 접수창구. 나는 진료카드와 처방 이력을 내밀었습니다. 혈액검사와 일반 독성 스크리닝을 부탁합니다. 복용 중인 심장약에 이상이 의심됩니다. 간단한 문진이 끝난 뒤 체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료 채취 시간과 검사 항목을 인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자 창밖으로 어린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손가방 속 약봉투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은 불안을 키우지만 기록은 불안을 줄입니다. 나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14일 체열 완료. 정고가 넘어 집으로 돌아오자 부엌창을 통해 낯빛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서랍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방 구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카메라의 시야가 가구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는지, 녹음기의 배터리는 충분한지, 약통의 위치는 변함이 없는지. 계획은 언제나 사소한 곳에서 무너지고 사소함을 붙잡은 계획만이 끝까지 간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호와 김탐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모님, 오늘은 가능하면 안정을 취하세요. 그리고 혹시 미선 씨가 외출하는 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탐정이 말했다. 그때 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 회사 회식이라고 했어. 아마 늦을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그럼 오늘입니다. 저녁 8시 50분.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잠깐 텅 빈 듯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침을 삼키고 방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며느리의 공간을 마음대로 연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손끝을 걸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서류철 하나 2개. 맨 아래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깔끔한 글씨로 6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나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매도인 강미선 계약금 3억 원 지급, 완료, 장음 지급, 예정일 4월 28일. 내 심장이 한 박자 비틀렸습니다. 내 집이 이미 매물로 나가 있었고 일정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 폴더에는 등기 관련 위임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고 낯선 필체의 진술서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적힌 서류였지만 회계 각도와 호흡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따님과 함께 오셨다. 등기소 창구 직원의 말이 문장처럼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종이는 그 문장에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3번째 서류철에서 이혼신고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의 변동란에 기재된 갈색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의 일상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피해 도주로를 만들어 놓는 계산. 나는 종이를 다시 꽂아 넣고 가장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의 모서리가 다른 수첩. 안쪽에는 이름과 금액 짧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김철수 5천만 원 완료. 이정훈 3천만 원 진행 중. 박영수 1억 목표. 최민지 7천만 원 진행 중. 한영애 8천만 원 완료. 숨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였습니다. 나 혼자만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1단계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재산 파악 완료. 3단계 서류 조작 완료. 4단계 자연사 유도 진행 중. 5단계 재산 취득 예정. 6단계 증거 인멸 예정. 7단계 새로운 삶 시작 예정. 그 아래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성과 낯선 남자. 사진 뒷면에는 얇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사랑해. 내 손에서 수첩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림자에게 몸이 생겼습니다. 문득 거실 시계가 시간을 알렸습니다. 나는 수첩과 서류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영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언가 찾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과 일정, 그리고 숫자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오늘 밤은 조용히 계시고 내일 아침에 병원 결과를 확인해요. 동시에 이 수첩의 이름들을 역추적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수사는 더 빨라집니다. 밤이 내려앉자 창밖이 거울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양손을 포개었습니다. 한 문장씩 떠올려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을 열었다. 내일 우리는 문을 연다. 그 다음 우리는 그 문을 닫는다. 사건이 아니라 계획으로, 분노가 아니라 절차로,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로. 증거가 몸에서 확인되는 순간 사건은 더 이상 가족사가 아니게 됩니다. 4월 15일 오전 9시 45분 구립병원 심장내과 앞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호출음이 울리고 나는 독성분석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숙자님, 4월 14일 체열분 독성 스크리닝 결과입니다. 디기탈리스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복용 기록상 투여 용량과 비교할 때 최근 며칠 사이 농도 변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종이 위 수치가 내 이름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체열 시각 0921 분석 완료 0857 검사 항목 코드 T312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짧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즉시 해당 약 복용을 중단하시고 약제 봉투와 병을 개봉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처방 전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재분석 요청도 가능합니다.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는 동안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적어도 오늘 내 몸이 나에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 몸은 살아있고 기록은 내 편에 있다. 카페에 도착하자 영호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건네받은 그는 필요한 항목만 빠르게 훑었습니다. 체열 시각과 분석 완료 시간이 찍혔네요. 좋습니다. 약 봉투와 병은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이건 체인 오브 커스터디 문제라 건들면 안 됩니다. 김 탐정도 곧 도착했습니다. 디기탈리스면 충분히 위험하죠. 이 정도면 내사 개시 요건에 근접합니다.
다만 현장에 있으면 더 빨라집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청취자들에게 해야 할 말. 나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짧게 써두었습니다. 약을 챙겨주는 다정함이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약은 반드시 두 사람이 교차 확인하세요. 라벨과 정제 모양만 믿지 말고 복용 전후 봉투 수량을 기록하세요. 이상한 낌새가 들면 바로 병원 독성 검사를 요청하세요. 오늘 나처럼요. 점심 무렵 영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노트에서 본 이름들을 역추적했어요. 김철수, 한영애, 최민지 세 분 연락처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단 이모님은 집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혹시라도 약 교체 시도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김탐정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라는 남자. 차량 번호 추적이 끝나야 윤곽이 나옵니다. 등기소와 은행 사이 이동 시간대의 CCTV를 오늘 안으로 더 받아보죠. 오후 3시 스물분 현관 비밀번호가 돌아갔습니다. 미선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녀의 눈이 약통을 스치듯 훑었습니다. 그 짧은 시선의 무게를 나는 처음처럼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상 앞에서 미선은 평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까 해요. 진수 오빠랑 3박 4일 일정표에 칸이 자동으로 그려졌습니다. 비워지는 집 움직이는 손 열리는 서랍.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4월 16일 오전 11시 영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김철수와 통화 완료. 통장 위임과 현금 인출 정황 확인. 피해 금액 5천만 원. 다음 일정 한영의 면담. 이어서 사진 2장이 도착했습니다. 김철수의 떨리는 글씨, 한영계의 끊긴 문장, 수치와 눈물이 한 페이지 안에서 나란히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일은 내 집의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김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 번호가 조회됐습니다. 녹색 소형 승용 번호는 기억하기 쉽게 말줄임하겠습니다. 등기소 접수 시각 전후로 동일 차량이 근처 공영주차장에 머물러 놨어요. 동승자 실루엣이 CCTV에 잡혔습니다. 젊은 여성의 체격과 제보하신 외형이 유사합니다. 그는 한 박자 쉬고 말했다. 토요일 아침 출발이면 금요일 밤이 기회일 겁니다. 출발 전 마지막 점검을 한다면 그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4월 17일 저녁 9시 5분 미선이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권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작은 약통 하나가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정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행가 있는 동안 약은 제가 미리 나눠드릴게요. 날짜별로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게.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식후 잊지 마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잊지 않는다. 4월 18일 오전 7시 17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집 안에 공기는 맑아졌습니다. 나는 바로 영호와 김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약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외형과 라벨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영호는 이미 배웠습니다. 표면을 믿지 않는 법을. 밀봉한 예비 용기에 소량 시료를 옮기고 날짜와 시각을 적었습니다. 심장내과 외래 진료카드와 함께 봉투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점고가 조금 지나 병원 약제팀 상담실에서 약 분석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담당 약사는 내 이름과 봉투의 봉인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뒤 말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이내에 나옵니다. 독성 분석실과 협업해서 디기탈리스 농도를 재확인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그 사흘 동안 카메라와 녹음기가 내 대신 집을 지킬 것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의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카메라의 각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녹음기의 메모리를 비웠습니다. 영호가 말했다. 오늘 밤은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집에 드나든 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저에게 전화 주세요. 김 탐정은 설치 위치를 다시 점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통을 열고 닫는 손 교체 직후 정리하는 습관 시선의 방향. 작은 것들이 큰 증거가 됩니다. 밤이 내려앉자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거꾸로 재생했습니다. 독성 결과지의 숫자 약사, 상담실의 말투 봉투, 봉인의 촉감, 미선의 눈동자 흔들림.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내 추측이 아니었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수치, 내 손의 날짜, 우리의 기계들이 기록한 영상과 음성, 그리고 이름이 붙은 피해자들. 자정이 가까웠을 때 나는 문득 거실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보았습니다. 골목 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가고 다시 고요가 돌아왔습니다. 내일 밤이면 집은 같은 어둠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의 어둠이 아닐 것입니다. 기다림의 어둠 끝을 향해 모이는 어둠.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를 끝냈다. 내일 우리는 지켜본다. 그리고 모레 우리는 멈춘다. 악의 마지막 단계를. 그리고 아주 짧게 세상 밖을 향해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약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증명하려면 확인이 먼저입니다. 약봉투를 2번 확인하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의심이 들면 검사부터 하세요. 오늘의 나는 내일의 당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손이 약을 바꾸는 순간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 밤 4월 20일 새벽 2시 12분. 카메라 화면 왼쪽 하단의 시간이 움직였습니다.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미선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랍으로 가더니 약통을 꺼내어 덮개를 열었습니다. 다른 손으로 코트 안쪽에서 작은 병을 꺼내 알약을 쏟아냈고 내 약통의 알을 그 병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움직임은 익숙했고 정리는 능숙했습니다. 뚜껑을 닫고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한번 훑고 서랍 앞물건들의 각도를 원래대로 맞췄습니다. 화면에는 시간과 손의 각도, 알약의 개수가 선명히 남았습니다.
아침 7시 반.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미선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약 드세요. 심장약은 특히 시간 맞추셔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약통을 내 손에 쥐어주는 순간 밤의 화면이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나는 약을 입술에 대는 신용만 하고 휴지로 감춘 뒤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아침 9시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영호와 김탐정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 단락만 건넸습니다. 찍혔어.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리고 카메라 메모리에서 영상을 꺼냈습니다. 새벽 2시 12분부터 2시 14분까지 방문 서랍 바꿔치기 정리. 영호가 시간을 확인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김탐정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현장 녹화 확보, 대상자 동선 규칙성 확인, 피해자 진술 일치.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 한 번의 대면으로 끝내죠. 10시 정각 나는 미선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잠깐 앉자. 그녀가 의자에 앉는 동안 영호와 김탐정은 안방 문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나는 먼저 물었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들어왔니? 그녀는 눈을 깜박이며 웃었습니다. 어젯밤이요. 여행 다녀와서 바로 잤는데요. 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돌려주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가 내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알약을 바꾸고 각도를 맞춰 닫는 장면.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녀의 손이 허벅지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이건 오해하여 어머님. 단어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한 장의 종이를 더 꺼냈습니다. 4월 15일 심장내과 독성 스크리닝 결과. 디기탈리스 밀양 검출. 그리고 오른쪽 하단 체열 시각과 분석 완료 시간이 찍힌 숫자들. 내 몸에서 네가 한 일이 나온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계획이야.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CCTV 캡처와 등기소 접수 기록, 열람화 긴서를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대리인 출금 위임장 증여 접수, 그리고 보험사 녹취, 한 페이지씩 내려놓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첩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름과 금액, 그리고 7단계의 짧은 문장. 자연사 유도 진행 중. 그 문장이 화면 중앙에 멈추는 순간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영호와 김탐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호가 신분을 밝히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는 형사사건 수사에 충분히 착수 가능한 수준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살인 예비. 지금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더니 얇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짧았고 나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행위의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10시 15분 영호가 베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 상황, 확보 증거, 현장 보존 상태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 독성 검사 결과, 요지 영상 파일 보관 위치.
필요한 정보가 차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뒤 김 탐정이 말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약통과 영상기기는 손대지 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 앞에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았습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의 일부였습니다. 11시 조금 전 현관문 비밀번호가 돌아가더니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 셋과 마주친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노트북, 화면,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미선. 엄마? 이게 뭐야?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는 화면을 보았고 첫 장면이 끝나기도 전에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엄마, 내가?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변명 대신 보라.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소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증거가 말하는 날이니까요. 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앞에 경찰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 후 거실로 들어와 사건 개요를 들었습니다. 영호가 순서대로 파일과 문서를 제시했고 나는 독성 결과지와 약봉투 봉인 상태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간단히 질문을 마친 뒤 말했다. 현장 보존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우선 임의 제출 형태로 영상과 약통 수첩을 확보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경찰관이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사본을 봉투에 넣고 약통을 비닐에 봉인하며 시각을 기재했습니다. 내 이름의 날짜들이 다시 한번 증거의 시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봉투가 하나둘 테이블 위에서 사라질 때 내 손끝의 떨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일은 내 손에서 떠났고 법의 손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곧 수사팀이 추가로 도착할 겁니다. 동행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내 몫이었습니다. 기다림 기록, 확인 대면 신고. 5단계를 지나오자 마음속에 문이 하나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낯빛이 번졌습니다. 오래 걸릴 줄 알았던 말들이 오늘에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사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어둠이 걷히는 사건의 시간. 이제 남은 것은 절차와 결과, 그리고 다시 살아갈 내일이었습니다. 진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 뒤 남은 건 절차였습니다. 4월 20일 정고가 조금 지나 수사팀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 증거를 다시 확인한 형사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강미선, 박진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살인 예비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다. 읽어주는 권리 고지의 문장이 끝나자 집 안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 손목에 냉철한 금속이 닿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시간은 끝났고 기록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진술실에서 나는 날짜와 시간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은행 인출 내역과 CCTV 열람 등기소, 접수 기록 보험사, 녹취 독성 검사지, 약봉투 봉인 상태, 그리고 새벽 2시 12분 화면에 찍힌 손의 각도까지. 진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복도 끝에서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모 충분합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오늘부터 이건 수사 기록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사흘 뒤 약제팀의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약통 시료와 봉투 시료 모두에서 디기탈리스가 검출되었고 용량 편차는 위험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은 결과지를 수사팀으로 직접 송부했고 은행과 등기소에서도 요청한 로그와 영상 사본을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김 탐정이 추적하던 차량 동선과 공영주차장 CCTV가 사건 지도 위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만나고 돌아온 이름들, 김철수, 한영애, 최민지, 그들의 손에서 건너온 메모와 계좌 내역이 사건의 테두리를 굵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훈, 박영수 두 사람도 진술서와 계좌 자료를 제출해 피해 규모와 수법의 동일성이 확인됐다. 나 혼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집의 문이 같은 방식으로 열리고 닫혔던 겁니다. 초여름 무렵 구치소 접견실에서 짧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선의 입에서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진우. 오래전부터 이어진 사이, 그리고 함께 짠 계획. 수사팀은 그 이름을 따라 제주로 향했고 몇 주 뒤 진우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신문 하단의 작은 활자로 실렸습니다. 그의 전과 기록이 덧붙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대신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줍는 대신 훔쳐가던 이름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즈음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읽었고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물었습니다. 피고인 영상 속 인물이 본인입니까? 미선은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어서 내 몸에서 나온 수치가 낭독되었습니다. 심장 내 독성 물질의 흔적과 체열 시각, 법정의 공기가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는 한 장의 종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악용해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날 선고는 길지 않았습니다. 강미선 징역 8년, 박진수 징역 5년, 진우 징역 10년. 망치 소리가 울릴 때 나는 의자 등바디에 등을 댔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 순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한 문장이 판결문 끝에 찍혔을 뿐입니다. 책임과 결과. 그 사이에는 날짜가 있었고 기록과 증거가 있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며칠을 앓듯 보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부엌은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이 곧 공허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차를 끓였고 짧은 산책을 했고 오래 미뤄둔 서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접견 신청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진수였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에서 그는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사이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네가 한 일을 이해하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용서는 언젠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한다. 나도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호가 내게 전했습니다. 진수가 수감생활 동안 반성문을 매일 쓰고 상담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나는 쉽게 믿지 않기로 했지만 아주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면회실에서 만났을 때 그는 서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면 당신 곁에서 살겠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보자, 하루씩. 3년이 더 지나 진수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날들로 하는 거야.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내 약 복용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소름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검진에도 동행했고 대기실 의자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무릎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신뢰는 빠르게 쌓이지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얇게 그러나 분명하게 겹쳐졌습니다. 한편 미선에게서 편지가 몇 통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후회한다는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동거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다시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늦게 배웠지만 분명히 배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내 집의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나는 창문을 열어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흔들렸고 주전자가 고요히 김을 올렸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을 마음속에 썼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알아보는 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록과 확인, 그리고 시간을 견디는 마음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도 배웠다. 내 이름을 내가 지키는 일, 내 몸을 내가 확인하는 일, 내 목소리를 내가 선택하는 일. 평범해 보이는 이 일들이 내 삶을 다시 세웠다. 나는 오늘도 진수와 짧은 산책을 나갑니다. 길모퉁이 꽃가게 앞에서 멈춰 한 줄기 꽃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김 여사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부엌에는 저절로 익숙한 냄새가 돌고 벽시계의 초침이 일정한 박자를 찍습니다.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을 나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나 특별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는 용기 기록을 남기는 습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셋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올리고 아주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여기에 닿았습니다. 내일의 문장은 내일의 내가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